1992년 11월 27일, 사라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기 위해 가족과 함께 플로리다에 있는 부모님 집에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추수감사절인 11월 네 번째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쉬는 경우가 많았기에 사라의 가족은 일요일까지 그녀의 부모님 댁에 머무를 예정이었죠. 하지만 남편인 프레드는 갑작스러운 출장이 잡혀 짐을 챙기기 위해 토요일인 28일에 먼저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사라는 두 아들과 함께 하루 더 머무른 뒤 29일 저녁 무렵 귀가했고, 물건들을 안으로 들이기 위해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놔두고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총을 들고 나온 남성. 그는 그녀를 총으로 위협하며 다시 차에 타라고 말했습니다. 강도라 생각한 그녀는 원하는 것은 모두 줄 테니 살려달라고 말했지만, 그는 대꾸 없이 도시 방향으로 차를 몰라고 지시했죠. 인적이 없는 길을 가던 중 남성이 옆에 있는 길목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자 그녀는 차를 세우고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남성은 한 번 더 길목으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사라가 거부하자 갑자기 총을 발사한 뒤 그녀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뒷자리에 있던 장남은 인근에 있는 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사라는 사망한 뒤였죠. 범인은 한 달 뒤인 12월 말에 체포됐습니다.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는 돈을 버는데 걸림돌인 한 백인 여성을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안가 의뢰인이 누구인지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사라의 남편 프레드였거든요. 미국 뉴욕 버팔로에서 태어난 사라는 의사였던 아버지 덕분에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거만하지 않고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맡은 일 또한 열심히 하는 그녀를 많은 이들이 좋아했죠. 젊은 나이에 한 사업가와 결혼까지 하며 모든 이의 부러움을 샀던 사라였지만 정작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잦은 불륜으로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결국 그녀는 이혼했고, 모든 것을 잊고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던 중 뉴스에서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프레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에서 검사로 일하던 그는 당시 사건에 관해 인터뷰를 가졌고, 그것을 사라가 본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사라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눴고, 며칠 후 데이트를 했던 그들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죠. 서로 바쁜 탓에 저녁을 함께 하기도 힘들었지만 그들은 행복했고, 1998년에는 첫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프레드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했을 무렵 사라는 일을 그만두었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된 프레드는 뭔가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검사였던 시절에는 자기가 맡았던 사건에 대해 자주 말해주었는데, 변호사가 된 뒤로는 일에 관해선 일절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변호사라면 고객의 비밀에 대해 발설하지 않아야 하기에 맞는 행동이었지만, 그는 평소 말하던 오늘 몇 개의 사건이 있었다는 말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는 그녀의 자금 관리를 직접 컨트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돈을 벌지 않는 사라에게 그는 매주 용돈과 생활비를 줬는데 오로지 현금으로만 주었습니다. 사라가 자신의 계좌나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해도 프레드는 극구 반대했고, 집을 수리하거나 물건을 사려고 해도 무조건 현금을 쓰게 했죠. 이유를 물어봐도 그는 자기 말을 들으라며 경고만 할 뿐 그녀의 궁금증을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집 지하실에 마련한 임시 사무실 공간에도 그는 사라에게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뒤로 조금씩 달라지는 프레드를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그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무렵 그는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사라는 상처 때문에 친구의 파티 초대도 거절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갈수록 자신에게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프레드를 보며 사라는 그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했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죠. 만약 그녀의 생각처럼 그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녀. 첫 남편과의 이혼이 그의 불륜 때문이었기에 그녀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그녀는 프레드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지하 사무실이 생각났습니다. 거기에 그의 발목을 잡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한 그녀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사무실에 들어갔고 이상한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불법적인 돈의 흐름에 관해 상세하게 적혀있던 재무 기록과 무언가 어려워 보이는 약물에 관한 서류들이었죠.
이때 사라는 프레드가 변호사를 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전문으로 하는 고객, 즉 검은 돈을 유통하는 이들과 손을 잡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동안 그가 오로지 현금으로만 돈을 쓰게 한 건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죠. 약물에 관한 내용은 마약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녀는 이혼 절차에 관해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던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혼한 뒤 양육권만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것은 자신과 상관없다며 혹시 모를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이 서류를 복사하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이것을 복사해 간다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뢰하는 이에게 복사본을 만들어 넘기고 약에 관해선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에게 복사본을 넘겼고 변호사에게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지금 있었던 내용과 정보를 경찰에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녀는 살해된 것이죠. 당시 현장에 있던 장남은 범인이 청바지에 스웨터를 입고 모자를 쓴 흑인이었고 영화에 나오는 해적들이 갖고 다니는 총을 사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프레드에게 아내의 죽음을 알렸고 혹시 모를 조사를 했지만 사건 전날 몽고메리 교도소에 있는 고객과의 면담을 위해 떠났던 그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다음날 사라의 변호사와 여동생이 그녀가 맡겼던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하며 경찰은 그를 유력 용의자로 선정했습니다. 검은 돈의 문제도 있고 해서 자기들 선에서 처리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 판단한 경찰은 FBI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사실 이때 FBI는 사라의 사건이 발생하기 몇 개월 전부터 프레드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고객 중 검은 돈과 연루된 이들이 많았고 그가 그런 고객들을 도와 여러 불법적인 일을 했으리라 의심했거든요. 그러던 중 사라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FBI는 사라가 그녀의 여동생에게 건넸던 서류를 통해 프레드가 유령 회사를 만들어 검은 돈을 세탁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런 불법적인 활동으로 그를 체포하기 전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사라를 살해한 범인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사라가 알게 된 것을 프레드가 눈치챘고 입막음을 위해 히트맨을 고용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죠. 그들은 사건 당일 프레드가 에디라는 남자와 자주 통화했던 것을 발견했고 그를 주시하던 중 한 남성에게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에디의 비서로 일하는데 그가 그녀의 남동생인 커티스에게 돈을 주고 살인을 청부했다는 정보였죠. 1992년 12월 22일 형사들은 커티스를 체포했고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사업가였던 에디는 프레드에게 7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고 그런 그에게 프레드는 빚을 탕감해주고 2만 달러를 추가로 준다며 살인을 청부. 에디는 커티스에게 5천 달러를 주며 일을 맡겼던 것이었죠. 모든 범행이 들통나자 잠적해 있던 프레드는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남긴 뒤 수면제로 자살 기도를 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채무 관계로 얽힌 이에게 자기 아내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했던 프레드, 범행을 위해 히트맨인 커티스를 고용한 에디, 이 셋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에디의 경우 살인사건의 위조, 방조 혐의로 1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커티스와 프레드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0년 5월 13일에 프레드는 지병으로 인해 67살의 나이로 연방교도소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건 발생 몇 개월 전부터 프레드는 사라의 생명보험을 추가로 들었고 수령 액수는 총 175만 달러, 하나로 약 25억 원에 달하는 액수였기에 어떤 이들은 사라가 그의 비밀 장부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죠. 검사 출신 변호사로 충분히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음에도 나쁜 사람의 길을 택했던 프레드. 그가 현세에서 다 받지 못한 죗값을 지옥에서 받고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